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스타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개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하고 로그함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요. 자, 그래프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래프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프란 무엇인가? 그래프는요, 자, 방정식의 해집합입니다. 방정식의 해집합. 자, 그래프 그리는 법은요, 자, 숫자를 대입해서요, 해를 구해 점을 찍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숫자를 대입해서요, 해를 구해서 점을 찍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뭐 이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요, 자, 기본형을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형을 암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본형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함수를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서요. 자, 기본형을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또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기본형 암기하시고요. 표준형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함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점의 의미. 우리가 그래프에서 교점.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이 교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교점은 자, 연립방정식의 자, 해집합입니다. 연립방정식.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고요. 또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교점, 연립방정식 해가 몇 개냐? 그럼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등식이에요. 자, 부등식의 자, 교점들을 경계로 이루는 범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를 잘 하면요, 부등식도 좀 쉬워요. 이게 그래프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 다음 좀 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프 그리기 표준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형이 있어요. 그래프에는 보통 한 기본형. 예를 들어 이차함수 예를 들을게요. y는 ax제곱 이렇게 그려지죠? 자, 보시면은 그래프의 자, 모든 특징이 여기서 다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래프를 배운다, 함수를 배운다라면요, 이 기본형 익히면 끝난 거예요, 원래.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모든 특징이 나타나고요. 미지수의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 정확히 알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미지수는 여기서 A 값이에요. 2차 함수에서는. 이 A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A가 양수면 아래로 굴록, 음수면 위로 굴록이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요, 이렇게 Y축에 가까워져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A값의 변화에 따른 특징 정확히 알기. 그 다음에 그래프 암기하기. 그러니까 이거 끝난 거예요. A값 변화에 따른 그래프 변화 정확히 알면은 이 함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형의 같은 함수만이 평행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습니다. 기본형 A값이 같은 것들만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형을 우리가 평행이동해서 표준형을 만듭니다. 표준형. y는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예요. 기본형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래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련. 그러니까 이 표준형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 기본형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그 함수 하잖아요.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함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걸 전개시켜 놓은 게 일반형이에요. 이렇게. 일반형 보고는요.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식변형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산력인 거예요. 계산력. 식을 다 전개해 놓은 형태고요. 자, 이거 가지고는 그래프 모양을 알기 어려워요. 자, 문제는 보통 일반형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주어집니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라. 자, 이게 우리 보통 목표가 됩니다. 식변형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바꾼다. 바꿔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그런
표준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들을 한번 볼게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있는데 다 공통이에요. 공통인 걸 느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차 함수 있죠? 방금 설명한 거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되고요. 이건 1차 함수예요. y는 ax. 자, 이 a 값에 따른 그래프 변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평행 이동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함수도 이렇게 되고요. 네. x1, y1 지나는 거죠. 기울기 a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일반형. 1차는 좀 쉬워서 큰 차이 없고요. 이제 절대값 있는 거. 절대값. a의 절대값 x. 자, 평행 이동하면 표준형이 이렇게 돼요. x축으로 p, y축으로 q. 네, 일반적으로 풀어놓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자, 유리함수도 기본형이 y는 x분의 k, 요 k 값에 따른 변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평행 이동하는 식 중요합니다. 이 표준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표준형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전개시켜 놓으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y는 루트 ax.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표준형 이렇게 되고요. 자, 전개시켜 놓으면 일반형이 됩니다. 자, 지금 할 게 이거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 부분입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y는 a의 x.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에요. a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 변화. 이따가 또 자세히 볼 거고요. 여기 이동하면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쭉 써놓으면 이렇게 돼요. 자, 로그함수도요. y는 로그 a의 x. 이거고요. 표준형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풀어서 오면은 이렇게 일반형이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프 그릴 때. 그 다음에 도형, 일반적인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을 예를 들어 원. 자, 중심이 0,0 반지름 r인데 여기 평행 이동. 그럼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 r 되겠죠? 다 전개시켜 놓으면 일반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 다 표준형을 외우셔야 돼요. 뭐 기본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표준형까지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로그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는 지수로그는요. 자, 밑이 1 기준입니다. 밑이 1.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밑이 1 기준이다. 자, 1보다 크면은 증가하고요. 작으면 감소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형이 y는 a의 x제곱. 자, 표준형은요, y는 자, a의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표준형은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볼게요. 자, 일단 a가 1보다 클 때 볼게요. a가 1보다 클 때, 자, 로그 그래프가, 지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아까 그래프 그리는 법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접 많이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x, y 값 찾는 거예요. 방정식에, 그러니까 해라 그랬죠, 해집합. x가 0일 때 한번 집어요. 0. x가 0 집어넣으면 2의 0승 0제곱은 1이기 때문에요. 자, 0일 때 1 나옵니다. 1. 이렇게 1. 요 점을 찍고요. 자, x가 제가 1 대입해 볼게요. 1. 자, x가 1일 때는 y 값이 2 나오겠죠? 2. 1,2. 이렇게 됩니다. 자,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2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 2,4.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2,4. 3 대입하면 2의 3승 8. 8은 저 위로 올라가겠죠. 그쵸? 쭉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자, 음수일 때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2의 마이너스 1은, 자, 역수라고 그랬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 여기 가운데 2분의 1 이 정도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2의 제곱분의 1에서 4분의 1. 4분의 1은 더 작겠죠. 이렇게 되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8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대입해도,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도 만약에 이렇게요. 100을 대입해도 2의 100제곱분의 1이라서요. 0보다 커요. 엄청 작은 수긴 하지만 0보다 큰 수가 나옵니다. 음수는 안 돼요.
즉 뭐냐면 이게 아무리 가도 자, x축과 만나진 않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지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있죠. x축과 안 만나죠. 그쵸? 근데 가까이 가긴 가죠. 자, 이런 거를 이런 선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점근선이 있으면 이 점근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는요.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x축이 점근선. 그래서 이게 2의 x승 그래프고요. y는 만약에 3의 x승 그러면요. 여기서 좀 같이 그려볼게요. 자, 0 대입하면 1 똑같이 나와요. 자,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은 3의 1제곱. 3이 되겠죠? 1 대 3이 나옵니다. 3. 1,3 여기를 지나요. 2 대입해 보면요. 2 대입하면은 9 나와요. 9 저 더 위로 올라가요. 이거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요. 자, 마이너스 1. 3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1. 자, 아까 2분의 1인데 3분의 1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이 커지니까 지금 2에 3으로 됐죠?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갔죠? 그쵸? 자, 그걸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A가 1보다 클 때요. A가 1보다 클 때 밑이 커지면요.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뭐 여기가 4x 그럼 더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 이렇게.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되고요. 작아질수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가 자, 만약에 이제 0과 1 사이가 되면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약간 1 기준으로 바뀐다 그랬죠? 1보다 클 때는 지금 이게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입니다. 즉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집니다. 부등식 문제 풀 때 어떤 최대최소 풀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증가고요. 0과 1 사이일 때 한번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좀 지우고 볼게요. 자, y는 자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0과 1 사이. 자, x가 0일 때. 자,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은 1. 자, 똑같이 1 나오고요. 자, 2 대입해보면 2가 아니라 1 먼저 해야 되겠죠? 자, 1 대입하면 2분의 1 이렇게 합니다. 2분의 1. 자, 2 대입해보면 4분의 1 나오겠죠? 4분의 1. 3 대입하면 8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인데 역수된다 그랬죠? 역수돼서 2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역수입니다. 그래서 2가 돼서 마이너스 1일 때 2. 여기가 2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면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근선 x축이고요. 아까 2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죠? 2분의 1일 때는 이거 완전히 y축 대칭돼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소함수 때입니다. 감소함수.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3분의 1이다 이렇게 더 작아져요. 이렇게 3분의 1이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3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작아질수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는 일단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a 값이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더 y축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 함수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a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 모양 변화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이게 작을 때입니다. 이게. 작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1보다 커질 때. 자, 다시요. 이쪽이 0과 1 사이에요. 지금 0과 1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커진 거예요. 지금 이제 AX 그래프에서요. 이 A 값이 지금 커지면서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될 때가 1이에요. 1, A 값이. 여기는 지금 0과 1 사이 점점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1, 2, 3, 4 이렇게 되면서 1보다 커지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함수.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 동영상을 좀 외우셔야 돼요. 지수함수 이런 것이다. 이렇게. A 값이 커지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꼭 외우시길 바래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이쪽은, 자, 멈춰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있죠? 지금 이게 뭐냐면 A가 여기가 뭐다? 1보다 작을 때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상태가 요 그래프인 거예요. 예를 들어, A 값이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요거는 A 값이 0에 가까운 거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A 값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A 값이 1이 되면은 이렇게 선이 됩니다. 이렇게 선 A가 1일 때 이게. 근데 이건 지수함수는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안 그래요. A가 1일 때고 1보다 커지면 증가함수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 바뀌어서 A가 1보다 커진 게 된 거예요. 이렇게.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쵸?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요 상황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제일 작을 때부터 출발해서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1보다 커졌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요. 0과 1 사이. 자, 1 넘어가서 이제 1보다 큰 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했듯이, 자, 미치 1 기준. 제가 이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죠. 자, 1 기준입니다. 1보다 크면 증가예요. 예를 들어, 함수가 y는 뭐 2에 x 플러스 뭐 5, 3 곱하기 뭐 플러스 k 있다고 볼까, 이렇게? 문자로? 자, 이건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그랬습니다.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미치 2. 1보다 크죠? 그럼 증가함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되고 3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냥 대충 들어가 있고요. 머릿속에 그래프 대충 집어넣고 그냥 그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아시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k 이게 최소값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3 대입하면 됩니다. 3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8제곱 플러스 k 이게 최대값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차 함수 이런 것보다 더 쉬워요. 자, 그리고 평행이동 이해하시는 줄 알았죠?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자, x축으로, 자, 만약에 x축으로 3만큼 간다 그러면 여기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y축으로 2만큼 간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2 하면 돼요. 이것도 원래는 넘어가면은 y 빼기 2죠? y가 있던 자리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항을 해서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행이동 알고리즘판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도형의 이동 확대입니다. 읽어도 보고 넘어갈게요. 점은 자리 중심이고요. 도형은 문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평행 이동. 점일 때 이렇게 되고 도형일 때 잘 보시죠. 도형일 때. x가 있던 자리 x 빼기 m, y가 있던 자리 y 빼기 n 이렇게.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꼭 이해해 주세요. 지금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들 있죠? x축 대칭하면 y값 부호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값 부호 바뀌고, 원점 대칭하면 둘 다 y는 x 대칭하면 xy 자리 바뀌고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a, b 대칭하면은 2a 빼기 x가 있던 자리에 2a 마이너스 x, y가 있던 자리에 2b 마이너스 y. 이거는 좀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확대. x축으로 k배만큼 확대한다면 x가 있던 자리에 점은 그냥 k배, y도 l 확대한다면 l 해주면 되는데 도형일 때는 그것도 거꾸로 들어가요. 도형일 때는 x가 있던 자리에 k분의 1x 즉 x축으로 2배 확대된다 그러면요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 x 이런 식으로 y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에 대한 알고리즘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수고요. 이제 로그 좀 볼게요.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요. 로그 함수 똑같아요. 이제 기본형 y는 로그 ax고요. 자, 표준형 x축으로 p만큼 x 빼기 p 들어갔죠? y축으로 q만큼 플러스 q.
그래프도 자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집니다. 이거 좀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로그 그래프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제가. 자 x에 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 자, 로그 2의 1은 0입니다. 1,0 이렇게 돼요. 여기잖아요. 2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해 보면 로그 2의 2는 1이죠? 자, 2일 때 1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그래프 직접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 4가 아니라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4. 4 대입해 보면 로그 2의 4가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가면 2 로그 2의 2. 그래서 2가 나옵니다. 2. 4일 때 2.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다음 정수 나오는 게 한 8. 8 대입하면요. 로그 2의 8은 자 8이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이 나와요. 3. 증가를 잘 안 하죠. 8 되는데 300개 안 됐고요. 그 다음은 16. 그때 16이 돼야지 그때 4가 돼요. 증가를 잘 안 해요.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2분의 1일 때 볼게요. 2분의 1일 때. 자, 로그 2의 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요. 지수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대입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이렇게. 8분의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것도 자 Y축이 정근선이 됩니다. Y축이 정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Y는 뭐다? 로그 2의 X 그래프. 로그 3의 X. 자, A 값이 커졌죠? 커지면은 3일 때 1 나와요. 이게 헷갈리면은 점 몇 개만 찍어보면은 아, 이게 위아래 어디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헷갈려요. 그래서 직접 점 찍어보면서 그림 그리는 거야. 3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자, A가 커질수록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것도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예요. 일단 증가함수고요. Y는 로그, 자, 2분의 1 X 그래프 볼게요. 여기가 1보다 작죠? 자, 1보다 작은 경우에요. 한번 볼게요. X에, 자, 1 대입해보면 0 똑같이 나오고요. 자, 2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2분의 1 자체가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로그 2x랑 똑같은 거예요. 요게. 2 대입해보면, 로그 2의 2는 1인데,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4일 때 마이너스 2 나오고요. 8일 때 이거 직접 해보세요. 2분의 1일 때는 1 나옵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응,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즉, 여기가 A 값이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요 로고 그래프예요. 자, 이것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작을 때예요.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1보다 클 때입니다. 일단 멈춰보면서 좀 볼게요.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 멈출게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1보다 클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A 값이요. A 값이 1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 그래프 그려지는 거예요. 자, 감소함수. 여기 감소함수 1보다 작을 때 자, 감소함수고 이 A 값이 점점 커지다가 자, 1보다 커지면은요. 이게 위로 올라가요.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가 A가 1보다 큰 겁니다. 밑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고요.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함수. 2, 3, 4 점점 커질수록 점점 어디 축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하고 로그는요. 자, 커지면 커질수록 또 축에 가까워지고요. 작을수록 또 축에 가까워져요. 볼게요. 그쵸?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죠. 그쵸? 작을수록 또 반대편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다가 1일 경계로 바뀌는 겁니다. 1일 경계로. 계속 좀 보세요.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가. 이 동영상처럼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변화하는 모양이 A 값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자, A 값 변화 볼게요. 그러니까 A 값이 작을수록, 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작아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자, 1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에 증가함수로 바뀌어요. 증가함수로 바뀌고, A 값이 2, 3, 4 되면서 점점 1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A값 변화에 따른 우리 그래프 특징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배우면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평행 이동 뭐 이런 것들,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은 다 공통이에요. 지수, 로그 함수만의 특징은 A값 변화에 따른 우리 특징, 증가냐, 감소냐, 1 기준으로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수와 로그는요. 자,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 볼게요. y는 우리가 2의 x승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역함수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는 이 x와 y가 바뀌면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는 x랑 y랑 바꿔 써보세요. x는 2의 y제곱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역함수예요, 지금 벌써. x, y 바꾸기만 하면. 정리만 해보면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우리 로그 정의에 의해서 이 밑에 이렇게 올라가면, 옆으로 가면서 로그 모양이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x가 y 이렇게. 다시 y 써볼까요?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역함수 되는 거예요.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가 됩니다. 밑이 어때요? 2 똑같죠? 그렇죠? 2 똑같고요. 그 역함수 그래프 특징이 있죠? 자, 역함수 그래프. 지금 x, y 바꿨잖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x 대칭 이렇게 점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y는 x가 있다고 보고, 자,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고요. 지수가 이렇게 됩니다. y는 2의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뭐다? y는 x 대칭이 됩니다. 역함수 이런 것도 모든 함수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y는 x 대칭이고 교점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교점이 생긴다고 치면은 이 교점은 y는 x 요 선상에서 생겨요. 아시겠죠? y는 x 요 선상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이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역함수하고 구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우리 그 개념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좀 만약에 문제 풀 때가 어려우신 분은요, 이 지수 로그 함수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전에 배운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제 그래프 그 의미라든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 역함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수 로그 함수는 아까 이게 밑이 1 기준이다. 이게 거의 끝이에요. 이거하고 A에 따른 그래프 모양을 외우시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배운 거 복습을 좀 많이 좀 하세요. 제 거 다른 것들 좀 기본 강의들 개념 강의 평행이동이라든가 대칭이동 뭐 표준형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